네, 안녕하세요. 사냐초아 에렌다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잠깐 산에, 뭐 깊은 산은 아니고요. 잠깐 올라와 봤는데 몇 가지 찍을 만한 식물들이 있어서 네,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름을 알게 되면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사용법과 먹는 법, 뭐 약효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일단 이름이라도 알자는 취지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해드릴 식물은 여러분 이게 뭐같이 생겼을까요? 네, 단풍잎을 약간 닮았죠? 네, 근데 보면 나무가 아닙니다. 네, 나무가 아니죠? 취나무를 하면 참치가 유명하지만 이것은 바로 단풍치입니다. 잎이 단풍잎을 닮았다고 해서 단풍치인데요. 처음에 올라올 때 솜털이 있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집게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개발딱주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풍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단풍치를 많이 만나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먹어보진 못했는데 무슨 맛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연한 잎이 하나 있는데 일단 어떤 향과 맛이 나는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네, 씹어보니까 특별한 향이나 맛은 없는데 식감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취나물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딱주로 많이 불리는 단풍치인데요. 제가 진안에서는 이걸 많이 못 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는 여기는 이게 조금 있습니다. 털은 거의 없고요. 뒷면은 조금 더 밝은 색을 띠고 있고 약간 매끈매끈합니다. 네. 여기 이 부분에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고 네, 줄기는 원형의 아랫부분도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네, U자 홈이 약간 있네요. 네. 털도 약간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단풍치였습니다. 단풍치.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자주 보여드렸는데 잎이 세 장이죠. 참나물 같이 생겼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참나물은 마트에서 파는 참나물이 아니라 진짜 참나물. 네, 마트에서 파는 건 일본산 파드득나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일단 참나물은 거의 잎이 이렇게 세 장씩 나는데요. 진짜 참나물은 5갈래로 갈라지기도 하고 더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큰 참나물은 꼭 3장씩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삼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이쪽 부분이 붉은 경우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줄기는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고요. 털이 약간 있는 단단한 원형입니다. 갈라지는 부분에 약간 붉은 빛이 돌기도 합니다. 꽃은 나중에 피는데 여러분 바디나물 아시나요? 바디나물 꽃이 참당기 꽃하고 약간 색깔이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작은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언뜻 보면 그냥 파드득나물처럼 생겼는데 네, 실제로 보시면 파드득나물보다는 잎이 좀 커요. 네, 물론 파드득나물도 잎이 큰 경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파드득나물보다는 잎이 큰 것 같습니다. 약간 짧은 털이 있어서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약간 나네요. 네. 지금 이제 꽃가루 때문에 송화가루 때문에 잎맥이 도드라지는데 네, 약간 거칠거칠합니다. 큰 참나물 진삼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둥글레 같이 생긴 식물이 있죠. 이것도 제가 한 번, 2번 정도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위에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확연하게 그 특징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꽃이 엄청 많이 달렸죠. 2개씩 달렸네요.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꽃대가 그 잎 아랫부분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위에서 보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징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식물은 둥글레가 아니라 죽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꽃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보면 꽃이 많이 보이시죠?
네, 이런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에요. 네, 이것도 보시면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예, 보이시죠? 이 죽대는 꽃을 2개씩 달고 있네요. 보통 하나씩 달고 있던데 이것은 특이하게 2개씩 달고 있는 신기하게 생긴 죽대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둥글레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대였습니다. 요새 요게 또 한창이더라고요. 꽃은 작고 별 모양 5잎에 꽃이 끝에 뭉쳐서 이렇게 달립니다. 잎은 작은 타원형의 동글동글하고 거치가 없는 형태죠. 바로 쥐똥나무입니다. 쥐똥나무. 이 열매가 나중에 이렇게 까맣게 열리는데요. 꼭 쥐똥같이 생겼다고 해서 쥐똥나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수피는 약간 회색빛의 얼룩이 조금 있는 수피를 가지고 있네요. 저쪽에 수피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게 쥐똥나무의 숲이고요. 원줄기. 이 쥐똥나무는 꽃의 향이 정말 좋습니다. 향도 좋고요. 이 열매를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남정실인지 여정실로 해서 약으로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꽃도 예쁘고 향도 좋고 약으로도 쓸 수 있다고 알려진 쥐똥나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탑꽃, 꽃층층이 산층층이랑 비슷한 식물이죠. 줄기는 사각형에 잎이 마주나고 이렇게 가운데 중간에서 타겹도 좀 나옵니다. 이 탑꽃은 잎맥이 약간 하얗게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게 특징이죠. 꽃이 아직 피는 시기는 아닌데요. 꽃이 이렇게 층층이 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피기도 하고 끝에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꽃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산에 가면 의외로 자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경이 흔해서 이것도 잘 말씀은 안 드리지만 차전자, 차전초, 열매는 차전자라고 해서 생각보다 다양한 약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나물인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죠. 한방에서나 이런 데서는 약성이 좋다고 좀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벌레가 먹었는지 구멍이 많습니다. 질경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상자인데요. 전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보다 이렇게 자랐을 때가 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사상자는 줄기 거친 털이 많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져보면 생각보다 거칠지 않아요. 약간 털이 있습니다. 확실히 전어보다는 살짝 거칠긴 하지만 그 어렸을 때 줄기에 거친 느낌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자랐을 때는 구분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잎은 아직도 많이 거칠거칠합니다. 모양은 되게 비슷한데요. 그렇지만 확실히 꺾어서 씹어보면 그 특유의 향이나 맛이 나지 않고 약간 쓴맛이 있습니다. 그걸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래가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이 다래는 꽃이 암수 땅구루인데요. 쥐다래와 개다래는 꽃밥이 노란색인데 이 그냥 다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다래, 이 꽃밥이 이렇게 검은색이나 흑자색을 띠고 있습니다. 꽃으로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다른 구분점들이 있지만 꽃이 가장 확실한 구분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확인하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꽃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달에는 꽃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아래에서 보니까
이렇게 더 많이 보입니다. 나중에 열매가 많이 달려서 이 밑에서 보고 있는데 꽃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개다래나 쥐다래를 만나면은 제가 또 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밑에 고사리가 있네요. 고사리 종류인데 고사리라는 이름은 아니고요. 그 넉줄 고사리, 예, 고사리는 맞죠? 넉줄 고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이 녀석의 이게 뿌리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꼭 무슨 거미다리나 무슨 동물다리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약재로 쓴다고 해요. 그 별명은 생약명은 골쇠보고요. 어떻게 보면 무슨 생물체 다리같이 생겨서 좀 징그럽습니다. 네. 골쇠보라는 네, 약재로 쓰고요. 뼈골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뼈 어딘가에 좋다는 얘기겠죠. 뭐 그거는 찾아보면 알겠지만요. 넉줄고사리라는 식물입니다. 실내에서 키우기도 좋다고 해서 네,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넉줄고사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잎이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그리고 꼭 5개씩 나오고 있고요. 털이 좀 있네요. 네, 철쭉, 그러니까 연달래입니다. 이것은 이제 진달래가 지고 나서 연이어서 핀다고 해서 연달래란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이거는 그리고 갯꽃으로 불리죠.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길에서 보는 철쭉은 산철쭉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산철쭉은 도로가에 많이 심고 그냥 철쭉은 산에 많습니다. 물론 산철쭉이 산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산에 있는 걸 가져다가 심은 거니까요. 네. 잎이 보통 5장인데 이거는 없어졌네요. 5장의 동글동글한 철쭉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것도 다 큰 게 아니에요. 제 손바닥만한 더 큰 잎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보여드린 식물 중에 그 떼죽나무 있죠. 그 떼죽나무하고 줄기가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예,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약간 거뭇거뭇한 때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의 수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꽃도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네, 잎을 보시면 잎이 훨씬 크고 네, 둥글둥글합니다. 그리고 톱니가 약간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쪽동백나무입니다. 쪽동백나무. 네, 부드러운 털이 많이 있습니다. 뒷면에. 그리고 끝은 살짝 뾰족한 것이 특징이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벗겨지고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쪽동백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제가 흔해서 잘 보여드리진 않는데 이것은 네, 생강나무죠. 농나무과라서요. 농나무과이고 네,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냄새를 맡아보면 생강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생강나무란 이름이 붙었고요. 우리가 이른 봄에 산수유나무랑 같이 노란색 꽃이 아주 이른 봄에 피는 나무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무라서 네,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이렇게 뾰족한 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갈래가 보통 특징인데요. 네, 잎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온나무, 그 중에서도 산에 있는 거는 그냥 개온나무라고 말씀드렸죠.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먹을 수 있는 그 참온나무는 재배한 겁니다. 산에 자생하는 거는 전부 다 이 개온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특징은 줄기가 빨갛고요. 열매가 꽃이 아래로 향해서 핀다고 해요. 전 참온나무는 많이 안 봤는데 참온나무의 꽃은 이 하늘을 향해서 솟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냥 산에서 보는 거의 대부분의 온나무는 이 개온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잎에 톱니가 없죠. 갈라짐도 없고 그리고 복엽입니다. 잎이 둘, 넷, 여섯,
8, 10, 12, 13장. 네, 이런 식으로 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옷을 타시는 분들은 만지지도 못하신다는 그 옷나무죠. 네, 잎은 복엽이고 콩과죠. 잎이 이렇게. 그리고 꽃도 콩과의 꽃 특징을 많이 갖고 똑같습니다. 거의 콩과 꽃하고. 네, 땅 비싸리. 네, 키가 작기 때문에 땅이란 이름이 붙었고요. 쌀이나무 종류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키가 작아서 땅자가 들어간 땅 비쌀입니다. 이게 꽃이 많이 안 달렸네요. 꽃이 많이 달린 개체는 예쁜데요. 네, 땅 비쌀이었습니다. 네, 꽃이 많이 달린 개체가 여기 있네요. 땅 비쌀이입니다. 네, 여기 두 가지 나무가 동시에 자라고 있는데요. 그냥 봐선 똑같이 생겼죠. 네, 둘 다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는 줄기에 이렇게 하얀 것들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근데 끝으로 와보면 이 녀석은 잎이 좀 뾰족하고 잎이 좀 더 작습니다. 네, 요거는 작다는 뜻을 붙여서 작은 물풀의 나무는 뜻의 쇠물풀의 나무고요. 보통 잎이 5장에서 7장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잎이 아직 좀 작긴 한데 이거 더 커집니다. 이것도 복엽으로 하나, 둘, 넷, 여섯, 7장 정도, 5장. 이거는 그냥 물풀의 나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같이 바로 옆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둘 다 물가에서 많이 자라긴 하는데 여기가 산이긴 하지만 그 옆에 큰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둘 다 같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새물풀의 나무, 요거는 물풀의 나무죠. 네. 그리고 청밀의 덩굴을 약간 닮았는데요. 요것은 네, 가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 청밀의 덩굴도 가시가 있긴 한데 이렇게 길고 뾰족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가시도 많이 달려 있고요. 네,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덩굴인데 이름은 청가시 덩굴. 네, 청밀의 덩굴하고 비슷한 식물이죠. 근데 잎의 모습이 청밀의 덩굴은 좀 더 반딱반딱하죠. 반짝반짝 매끌매끌한데 약간 선밀나무라고 오히려 더 잎이 많이 닮았습니다. 네, 청가시 덩굴입니다. 네, 잎이 좀 작긴 한데 이게 청밀의 덩굴이죠. 흔하게 망개라고 부르는. 잎이 큰 거는 제 얼굴만한 잎도 있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가시가 있긴 있는데 청가시 덩굴처럼 아주 가늘고 날카롭지 않은 가시가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앞면은 반짝반짝 반딱반딱하죠. 청밀의 덩굴입니다. 이것도 덩굴성 식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삽주가 많이 있어요. 이 삽주의 특징은 잎 가장자리의 톱니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자잘자잘한 가시 같은 톱니. 네, 요게 특징입니다. 찔리진 않는데 되게 날카로워요. 네, 삽주라는 약초로 유명하죠. 잎은 어긋나기고요. 이렇게 원형의 잎도 있고요.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잎이 갈라지지 않은 삽주네요. 네, 삽주는 정말 이 겉이 톱니만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빛에 비춰보면 약간 광택이 있어요. 털은 거의 없고요. 네, 줄기는 원형입니다. 네, 저기 또 삽주가 있으니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삽주예요. 이것도 잎이 갈라지진 않은 그냥 둥근 잎을 가진 삽주입니다. 하지만 역시 특징, 잎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 이것도 삽주죠. 그리고 이것도 삽주입니다. 이게 이렇게 갈라진 경우에 삽주 잎입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잎 하나가 갈라지는 거예요. 애초에 잎이 세 개가 난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식물입니다. 네, 창출. 네, 바로 삽주라는 식물이죠. 네, 눈여겨 보시면 네,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네, 삽주였습니다. 네, 여기 떼죽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았는데요. 저쪽에 보면 좀 많이 달렸네요.
꽃이 아래를 향해서 달려 있어서 위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많이 못 느끼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하나 보면 꽃이 약간 별 모양이네요. 네, 지금 벌써 떨어지고 있는데 향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향기가 참 좋습니다. 이 떼죽나무는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쪽동백하고 오는 꽃은 비슷하지만 잎의 크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네, 약간 길쭉한 타원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긋나기를 하고 있고요. 잎이 약간 한쪽에서 이렇게 뭉쳐서 나는 특징이 있네요. 잎이 한 가지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특징. 그리고 수피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까무잡잡하면서 뭔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 네, 바로 떼죽나무의 숲이고요. 떼죽나무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산이라서 그렇게 식물이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떼죽나무까지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